운동의 선호도 때문에 남자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힘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깨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새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경쟁이에요. 송버드라고 그래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새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가 어려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노래를 내가 따라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그 수컷들이 직접 지네들끼리 싸워봐요. 그렇게 되면 상처 입고 결국에 암컷한테 선택도 못 받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 싸우게 되면, 노래로 싸우게 되면 몸에 상처를 안 입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문천식 새는 굉장히 노래를 잘 따라해요. 그리고 재환이 새는 노래를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려주고 암컷이 선택을 하고 하면은 문천식 새, 잘 따라하는 수컷을, 머리 좋은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까다롭게도 유명한 뿔론병아리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뛰는 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이렇게 신기하다. 무리를 뛰어가게 됩니다. 싱크로나이즈 그거 하는 거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뿔론병아리는 잠수성 오리이기 때문에 다리가 엉덩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암컷이 이렇게 무리를 뛰어가다가 수컷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각도를 팍 틉니다. 그러면 또 수컷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뿔론병아리가 수컷을 고르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지구력 테스트죠. 무리를 이렇게 쫙 뛰어갈 때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잘 간격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요. 까다롭구나. 어느 순간에 근데 각도를 팍 틀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력과 꺾어지에서 이렇게 하는 순발력을 테스트를 할까요? 뿔론병아리는요, 부부가 함께 공동 육아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먹이를 가져오는 동안에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빠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 엄마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만약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매나 이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아빠는 무리를 뛰어야 돼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는데 잘 뛰어야 되겠죠. 보호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트는 건 뭘까요? 매가 잡아야 되는데 피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 뛰어도 잡아먹히면 소용없죠.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온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의 1, 2분 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나와보면 이미 암컷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암컷이 대칭인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혹은 시골에 제비 보면 제비 수컷이 날아갈 때 쫙 피고 날아갑니다. 자기의 대칭성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건강하게 잘 발달을 했다. 기능이 정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이 남자 얼굴인데요. 이쪽은 비대칭이고 이쪽은 대칭으로 가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약간 대칭성이 강한 사진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고기 경우인데 물고기도 예외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쁜 색깔을 나는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빨간 색소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식물인데요. 이걸 먹으면 이 색깔을 많이 내요. 그만큼 이 수컷이 영양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 관리도 잘하고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나고 복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여성이 그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예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 전혀 없는. 여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에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갔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 암컷이 드셨어요. 지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머리가 없는데 없는데도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주저주저 해요.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이 전두엽에 관여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용기가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네, 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 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싫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이뇨를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떨어져 있고.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버스를 타고
수습하신 여기까지? 거예요? 예, 기억은 뭐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들쥐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웬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우와.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에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리셨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저런? 그러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의 이야기야, 이 예, 다들 너무 발끈하신 거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 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운전진이 운전 되게 잘해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니, 길을 몰라요. 내비없어 아무데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운전 실시에 모르라는 길을 얘기가 몰라요. 있거든요. 길을 모릅니다. 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